민주당 인천 부평을 출신 홍영표 의원입니다. 최근에 울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문제로 굉장히 상황이 지금 안 좋습니다. 저는 최근에만 하더라도 KC에서 분신한 김준일 씨, 그리고 또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문제로 분신한 황인하 씨, 네 두 분을 병원에 가서 직접 면회를 했습니다. 장관님은 그렇게 분신한 분들 화상 이런 걸 직접 보신 일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참으로 참혹한 모습을 아마 상상을 못 하실 겁니다. 제가 부산 베네스티안 병원에 지금 입원해 있는 황인하 씨를 사고 직후에 가서 봤는데, 그분이 이제 얼굴이 이제 한 3도 정도의 화상이라서 얼굴에 완전히 붕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국회의원이 왔다니까 벌떡 일어서면서 하는 이야기가, 의원님 이번에 비정규직 문제를 꼭 해결해 주십시오 하면서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사실 이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지속 가능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불법 파견 문제는 대단히 상징적인 사건이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 사회, 우리 국가 전체가 어떤 해결책을 꼭 찾아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문제는 2004년도에 노동부에서 불법이라고 해서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이것에 대해서 사법적 처리를 하지 않고 미루다가 지금 저는 이런 사태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노동부가 특히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말로만 하고 있다, 이렇게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비정규직 문제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특수고용의 문제라든지 어떤 차별 대우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법안도 우리가 제출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그것을 정부 여당에서는 사실 이 환노위에다가 제출했습니다만 상정도 지금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공정사회를 외치고 친서민 정책을 외칩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공정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장관님 아마 자동차 회사를 가보십시오. 이 라인이 있는데 라인에서 이름표만 다르다든지 옷이 복장이 다르다든지 이런 이유 하나로 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갈리고, 그렇게 해서 임금의 차이가 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단순하게 이 금전적으로 우리가 차별을 받는다, 이걸 넘어서서 어떤 인간의 어떤 존엄성이라는 측면에서 이분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장관님의 꼭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이, 이제 오늘 오전에도 그 문제를 지적하니까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비정규직 문제, 불법 파견 문제에 대해서는 29개 업체를 조사를 했고 4개는 응하지 않아서 못했고, 저는요 지금 이명박 정부가 권력을 남용해서
권력을 남용해서 공권력으로 국민들의 기본권을 짓밟는 사례도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비정규직 문제는 저는 그런 것에 한 10분의 1의 의지만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조금 더 진전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우리 장관님께서 비정규직을 위해서, 문제를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지금 특히 불법 파견 문제요. 29개 업체에 대해서 실태조사했다. 그 외에 도대체 하신 일이 뭡니까? 그걸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예, 지난번 보고드린 대로 29개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 우선 실태조사를 해야 되겠다고 결정한 배경은 현행 만족스럽지는 못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행 법상 정해져 있는 여러 가지 요건들에 비추어서 사내 하도급과 파견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를 판단하려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다 하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추진을 했던 것이고요. 그에 따라서 25개 업체는 조사를 끝내고 그래서 그렇게 판단을 하셔서 그렇게 판단하신 게 정확히 언제입니까? 저희들이 9월 달부터 실태조사를 시작해서 9월 달이었죠? 예, 제가 8월 30일 부임을 했고 9월 초부터 실태조사를 들어가서 10월 22일 날 저희들이 조사를 마치고 지난 11월 중순에 일부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종합 결과를 발표할 거고요. 제가 추가로 조금만 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간을 빼서 죄송합니다만은 국감기간 중에 또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전체 전수조사는 못하겠지만 11월 29일부터 파견 활용 실태조사를 제조업체를 상대로 해서 약 600개소를 실태조사를 일단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뭘 했냐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걸 하고 그다음 내년 초까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사내 하도급 근로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저희 만들겠다 하는 걸 일단 이미 발표를 한 바 있고요. 저희들이 좀 안타까운 것은 이번에 어쨌든 분신 등 그런 사태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이런 극단적으로 치닫지 않고 정부가 지금 진정성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실태조사가 빨리 진행이 되어서 법원 판결이 최종 확정되기 전이라도 현행법에 의해서라도 원만하게 사태가 수습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특히 불법 파견 문제가 이렇게 속으로 골마가고 있고 사회적으로 큰 갈등 요인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9월에 판결이 7월 22일 날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러고도 한 달 반이 지나서야, 그때서야 뭔가 하는 척 하려고 나선 겁니다. 고용노동부가.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 자신도 이 비정규직 문제가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해결 방안을 내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비정규직 문제야말로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해결해야 될 핵심적 과제다. 특히 고용노동부에서 진짜 일해야 될 것에 저는 90% 이상이 이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합니다. 그런데 고작해서 9월 달부터 그런 조치와 어떤 실천을 했다는 것이 저는 이 비정규직에 대해서 문제인식을 제대로 안 갖고 있는 것에 큰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의원님. 우선 그렇게 보고요. 의원님, 실태 점검은 9월 6일부터 시작했습니다만은 실태 점검하기 전에 지금 이 불법 파견 문제가 4년 동안 지속됐는데 그 이후로 검찰에 넘긴 이후로 고용노동부에서 우리 할 일 다 했다 그런 태도 아니었습니까? 제가 알기에 그래서 재판이나 기다려 보자.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타임오프 가지고 근로감독관들 동원해서 온 나라의 기업들을 다 뒤지고 다니고 난리를 친 노동부에서 불법 파견 이렇게 심각한 문제 가지고 근로감독관 제대로 한번 일 시켜봤습니까? 그래서 노동부 장관님이요, 저 같으면 지금 현대자동차 현장에 가서 상황도 보고 이걸 풀려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고만 받고 어떤 노력을 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노사 문제는 이 대화를 통해서 평화적으로 타결하는 것이 가장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네, 동의합니다. 그런 데 있어서
노사 간의 대화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제3자가 나서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왜 네. 국가가 그런 역할을 못합니까? 지금 현대자동차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산업적으로도 국가 경제에도 굉장히 이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데 장관이 좀 나서서 중재도 하고 대화를 통해서 평화적으로 해결하도록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을 저는 못 봤습니다. 그게 이명박 정부입니다. 그저 경찰력 투입하고 용역회사 말이죠. 깡패들 동원해서 그런 갈등을 악화시키고 그것이 지금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책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한에 맺혀가지고 분신하게 되고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도 이렇게 악화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좀 장관께서 직접 현대자동차에 가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그런 의지는 없으십니까? 예, 우선 저희들 7월 22일 날 대법원 판결이 나고 조사는 9월 6일부터 들어갔습니다만은 8월 중순부터 저희들이 조사에 들어가기 위한 여러 가지 노사 간담회라든지 노사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8월 중순부터 해왔었다. 그래서 이제 9월 6일부터 실태조사에 들어갔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말씀하신 장관이 직접 그 현장에 가서 또 뭐 현장에 가지 않더라도 막후에서라도 양측의 그 대화를 주선하고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신중히 결정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어쨌든 정부로서 지금 이 사태를 원만하게 수습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는 장관님께서 진정성을 가지고 정말 이 문제를 좀 대화를 통해서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뭐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야 차치하고라도요. 지금 그 상황이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심각합니다. 저는 더 이상의 불상사가 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뭐 그런 조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좀 정부가 나서서 그런 노력을 좀 하십시오. 하시고 현대자동차가 저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글로벌 기업 아닙니까? 저렇게 노사관계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어떻게 경쟁력을 갖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몽구 회장, 저는 사실 이 문제가 조금 더 악화되면 이 자리에 불러낼 겁니다. 정몽구 회장이 여기 와서 이 불법 파견 문제에 대해서 직접 증언하게 만들 겁니다. 그런데 아무튼 저는 장관님께서 조금 더 진정성을 가지고 이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고 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관님 같은 분들이 좀 나서서 좀 노사 간에 뭔가 해결점을 찾을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한번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이명박 정부 와서 경찰력 동원하고 그래서 공권력으로 짓밟는 거 외에 노사 관계를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푸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의원님 중심에서 말씀하신 그 취지를 제가 잘 가슴에 새기고 저희들도 지금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가 지금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어떻게 보면 사용자 측만 해도 양측으로 있고 또 근로자 측을 보더라도 원청업체에 소속된 직접 소속된 근로자와 또 하청업체 소속된 근로자, 하청업체 근로자 가운데에서도 2007년 이전에 2년이 경과해서 고용 의제가 되는 근로자와 그 이후에 고용 의무를 또 갖게 되는 수반되는 그런 근로자. 네, 답변 마무리하시죠. 예, 2년이 안 된 근로자 등등 아주 교섭 당사자의 지위 자체도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저희들도 가시적으로 드러내지는 못하겠습니다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홍영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